니몬하오, 건니찌와, 우수근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스베이다 68회 출연 때,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왜 그렇게 업돼가지고, 왜 그렇게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는지, 제 목소리가 좀 높은 톤이라서 많이 좀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평소 제가 호사카 교수님을 되게 존중하고 많이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한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문제를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안 됩니다만 정말 개인적으로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분의 고견은 정말 합리적이고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정세현 장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하고 함께 하게 돼가지고 많이 너무 더 업됐나 봅니다.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리고 또 평상시 뭐 공중파나 지상파 아니면은 심지어 육수 공장에 나가더라도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 제한 때문에 항상 쫓기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았는데 지난 다스베다에서는 너무 좀 그것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금 더 자제하면서 진중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젠 감사하다는 인사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제안했던 그 시진핑석이 이제 방한하게 될 때 한국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중국 측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 제안을 해달라는 것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가지고 제안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 자판을 치는 게 좀 늦는데 그 댓글을 일일이 달기 쉽지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많이 오셨고요. 제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댓글에는 뭐 어떤 것에서는 답글을 쓰는데 답글이 안 들어가고 튕겨져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한 뭐 간단하게라도 답글을 다 써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답글이 없으면은 제 기술상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답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 나오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가능한 한 정말 한중간에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정상의 방문에 앞서서 그 상대 국가의 민심을 직접 청취를 해서 그 민심 속에서 자기들이 화답할 수 있는 것은 화답한다라는 그러한 뭐 한중간에 최초로 시도되는 것, 가능한 한 더 많은 제안이 중국 측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성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저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소중한 제안을 이쪽에서 일단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측에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이 간절한 열망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제안을 계속 한다면은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거절하고 그래서 제안하는 측도 머쓱해지고 제안을 받아서 수용하지 못한 측도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하는 한 지금 중국은 이와 같은 제안은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 같은 것은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드릴까 싶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먼저 그런 제안 중에 첫 번째 하나가요, 일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것. 지금 뭐 아베 정권이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과 성숙한 일본 사회, 일본 국민들을 혼돈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베 정권의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뭐 중국도 함께 역사적으로 당했지 않냐? 역사적으로 중국도 함께 요번에 뭐 한중 역사를 거론하면서 뭐 일본도 좀 까자,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제재도 좀 하고 등등등 일본을 상대로 한 그런 제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측은 일본과 관련된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간신히 봉합하긴 했습니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휴화산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도 미일 안보 조약이라든가 미일 동맹과 관련된 혹은 경제와 관련돼서도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정권도 미국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은 가지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도 여태까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했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미국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중국도 일본의 손을 받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국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국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이 싫어하고 일본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러한 행동은 제가 할 때 중국이 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제안은 이번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일본을요, 우리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적어도 정말 우리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뿌리 깊습니다. 커다란 중국 대륙이 조그만 섬나라한테 짓밟혔다라는 그 자존심 뿌겨진 것이 가슴속에 남아있거든요. 공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소한 복수는 10년 후에 갚아도 좋으니까 당장은 힘을 키우라고. 지금 중국은 그와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중국인 변호사, 상당히 온화한 변호사인데요. 어느 술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키가 상당히 큰 친구인데 일본에 대해서 제가 살살살살 긁었더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요.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갑자기 불떡 일어나고 한다는 말이야. 이 조그만 섬나라 놈들 말이야. 십사억 우리 중국인들이 그쪽으로 향해서 하나 둘 셋 크 하고 침을 뱉으면 떠내려갈 놈들이 깜짝 아무것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법무선증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중국어로 어떤 국가 앞에다가 작을 소자를 써면은요, 예를 들면 한국에다가 소한국, 미국에다가 소미국, 일본에다가 소일본, 국가 이름 앞에다가 작을 소자를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비칭하고 하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어에서 국가 이름 앞에 작을 소자를 붙인 것은 유일하게 한 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소일본, 중국어로 샤오르번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소한국, 소미국, 소태국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소일본만 있거든요. 이것은 일본인들이 입에 습관적으로 그냥 일본이 아니라 르번 일본이 아니라 샤오르번 할 정도로 입에 뱉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은 일본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익을 고려할 때 일본을 때리는 것은 상당히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제안은 이번에는 가장 많이 왔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을 함께 공조해서 때리긴다라든가 역사적으로 한중 역사를 잘 검토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아마 수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한 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척 하는 것이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한 나라가 국력이 훨씬 더 커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되겠죠. 가능성상. 그러면 일본은 철저하게 이인자를 추정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승자가 정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중국과 일본과 중국이 정말 우호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상황 변화상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 지금 중국도 일본도 적과의 동침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것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2014년에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2014년 2월 26일 연합뉴스 등을 보면요. 그 밑에 중국 당국자 한국이 요청하면 중국도 동해 병기 검토 기류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포털에다가 우수군 중국 동해 병기
이런 식으로 그 검색어를 입력해서 보면 되겠습니다만 2014년 당시는요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에서 그 동해 병기를 막 하는 국제적으로 동해 병기 속도가 되게 빠른 시기였습니다. 그땐 또 다행히 일본과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저는 그것을 간파해가지고 중국 측에다가 몇 가지 이유를 쫙 찾아가지고 동해 병기 해야 된다. 지금 중국 지도라든가 교과서에는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동해 병기 아니면은 일본하고 어떤 다른 납득할 만한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병기를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더니 결국은 이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자들도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한 사람의 한국인 학자가 아니라 한국의 국회에서 중국의 국회로 혹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로 정식 요청을 하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직접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중국식으로 보면은 8분 흥선을 넘은 것이거든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쭉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가만히 못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보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외교부에다 제안하고 얘기를 했더니 외교부가 중국이 우리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 그 커다란 나라가.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와 같이 당시 연합뉴스 특파원 상하이에 와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고 연합뉴스 특파원이 그 사실을 중국 당국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와 같은 보도를 했고 이 보도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 다 실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한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시간에 한 한국인 기자가 그 외교부 대변인에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물어봤습니다. 어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도 동해 병기를 검토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요 그 대변인 그분이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고 대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황당한 얘기를 했죠.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그 문제는 중국 당국이 우리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그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자가 대변인에게 그 중국에서도 동해로 병기할 동해 병기를 검토할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중국 당국이 정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해오면 정식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때 결국 그래서 동해 병기도 이제 안 되고 말았는데요. 정말 그래서 또 한동안 얼마나 제가 그냥 혼자 잠도 못 자고 술만 마셨는지 그때 나온 배가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저 혼자였습니다만 지금은 든든한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계도하고 힘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것은 복지부동하거나 잘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일본과 관련된 제안은 이번에는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을 때리는 거라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것은 말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이니까 대신 어떤 간접적으로라도 가능한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정말 많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채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안 같은 경우는 물론 판단은 최종적으로 중국 당국이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채택될 수 있는 제안도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그걸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한중 양국 간에 거론되고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거론되다시피 할 것인데 미리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민심을 대표해서 중국 측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을 중국의 국가주석이 어떻게 화답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찌엔!